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쿄 전기대학교의 이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간의 심리 생리를 적용한 건축 환경 분야 연구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성우 교수님께 처음 특강 의뢰를 받고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건축 환경 심리 생리 분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인간의 심리 생리를 적용한 건축 환경 분야를 주제로 강연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일본에 살고 있고 일본에서 박사 과정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박사 과정을 하기 전까지는 자주 접해보지 못한 분야이기도 해서 오늘 우선 여러분들께 간단한 연구 분야를 소개해드리고 환경 심리 생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건축 환경 심리 생리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분야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연구 분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크게 6가지 분야, 의장, 역사, 재료, 시공, 구조, 환경 설비, 계획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건축 환경 심리 생리 분야는 건축 설비, 그리고 환경 계획, 그런 분야에 속하게 됩니다. 디자인과 설계 쪽에 좀 더 관련이 깊은 연구를 하는 분야가 계획 쪽에 속하게 되고, 반면 저 같은 경우는 세부 전공 분야가 빛환경 및 시환경 분야이면서 정량적인 수법과 정성적인 수법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환경 설비 분야에 속하게 됩니다.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자면 도시, 건축, 실내 공간 전반에 걸쳐서 건축 환경의 물리량과 인간의 심리, 행동을 디자인, 예측, 평가하여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구축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키워드로는 이쪽에 여러 가지 많이 적어 놓긴 했는데요. 건축 환경, 도시 환경, 쾌적 환경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물론이고 인간의 행태, 그리고 빛환경, 시환경, 밝기감, 색채, 광색, 조명, 그리고 건축, 심리 및 생리, 바이오델릭 디자인, 음향 환경, 사운드스케이프, 공감각. 여기서 공감각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빛환경, 시환경과 음향 환경을 함께 접목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 쪽과 좀 관련이 살짝 있긴 한데 이건 빈집 발생, 환경 원인 등과 관련된 분야를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브레인스토밍, 인터뷰, 앙케이트 조사, SD법 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심리 및 행동을 조사하고 뇌파, 뇌혈류량, 피로감 등 인간의 생리량을 측정하고 그리고 실제 주거 환경의 조도, 휘도, 온도, 공기질, 오염 레벨, 공간의 특성을 파악한 주거 환경의 물리적인 측정을 한 다음에 이 3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조사, 그리고 피험자 실험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를 같이 고려한 것을 통계 분석, 그리고 해석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창조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심리 및 생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몇 가지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책은 일본 건축학회라는 학회에서 발간한 건축 환경 심리 생리 용어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심리학이란 의식과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행동, 경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근접하는 모든 과학과도 관련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 심리학이란 생리학적 방법, 그리고 수단을 가지고 심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생리학적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건축 분야에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축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데이터가 없는 설계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환경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문제가 증가하여 인간과 도시, 건축에 대한 사회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환경 심리학의 정의인데요. 데이빗 칸다에 따르면 환경 심리학은 환경과 인간, 마음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제적 영역이라고 정의하였고요. 그리고 라셀에 따르면 환경 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영역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생리학을 나카무라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체에 갖추어진 생리 기능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환경 심리 생리 분야의 역사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처음으로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구마모토 대학의 코로다 교수가 시각의 구조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는 1960년대에 앙케이트 등과 관련된 건축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말에는 환경 심리학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는 개방감 척도, 그리고 압박감과 같은 심리 효과를 이용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건축학회에서 환경심리생리 분야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재 이 환경심리생리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워킹 그룹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일본의 도쿄랑 그 주변 수도권의 8개 대학의 연구실, 그러니까 환경심리 연구실이 모여서 연 1회 1박 2일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심리라고 하면 세계 효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계 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견의 용이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인상과 기분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세계 심리적 효과보다 시각적 효과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색과 안전성이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세계 감정 효과가 중시되는 것에는 화장품과 패션 관련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의 세계에서는 아이가 입는 우비 같은 경우에는 흐린 날씨에서도 주목하기 쉬운 기능성이 함께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중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항목은 주로 이러한 기능적인 효과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축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감각적인 효과 둘 다 만족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색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림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하는 과정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익은 딸기는 빨갛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딸기는 빨간색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딸기의 색상은 조명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양의 빛이나 일반적인 조명 아래에서 보았을 경우가 빨간색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녹색 조명을 맞은 딸기의 색상을 보게 되면 검은색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색이란 광원, 그리고 물체,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개의 결과 발생하는 사람의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원에 포함된 빛의 에너지를 대상물이 흡수하고 반사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물체의 색을 눈이나 뇌로 처리한 결과 만들어진 시각적인 감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딸기는 좀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딸기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긴 파장의 빛을 반사하고 그 밖에 중간 파장이나 짧은 파장의 빛은 흡수시키기 때문에 빨간색 빛만 눈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빨갛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색을 검토할 때는 대상물 뿐만이 아니라 광원의 차이, 사람의 시각계, 개인의 차이, 그리고 물체의 차이, 그렇게 세 개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심리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색의 시각효과와 감성효과인데요. 심리보색. 여러분들 보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흰 종이에 만약에 붉은 원을 잠시 가만히 바라본 다음에 다시 흰 종이를 보게 되면은 좀 흐릿한 청록색의 원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의 색과 밝기가 반대되고 색소는 심리 보색과 관계가 되어서 그것을 바로 보색 잔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서로 대각선에 위치한 색을 서로 보색이라고 합니다. 적색의 보색은 청록색, 녹색의 보색은 보라색, 자색, 그리고 주황색의 보색은 청색, 이런 식으로 서로 대각선에 있는 방향의 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앙에 X자 표시가 있는데요. 이 X자 표시를 한 20초 정도 여러분들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보시고 나서 다음 슬라이드가 하얀색 화면이 있는데 그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왼쪽 절반에 있는 빨간색은 청록색이 보이고 오른쪽 부분 녹색의 보색인 빨간색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 20초 정도 지금부터 제가 세도록 할 테니까 X자 표시를 20초 동안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왼쪽은 적색에 대한 보색, 청록색, 오른쪽은 녹색에 대한 보색인 빨간색이 보이셨나요? 네, 이것이 바로 보색 잔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도 보색 잔상인데 이것은 건물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타난 건물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있는 어떤 섬인데요. 브라노라는 섬인데요. 슬라이드의 X자를 20초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선명한, 좀 예쁜 컬러의 사진을 잠시나마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나 조금 눈을 움직이면은 잔상이 바로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도 대비입니다. 명도 대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에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가운데 이 두 개의 회색 마름모는 같은 밝기 그리고 같은 동일한 회색의 마름모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어두운 색에 있는 마름모 회색과 밝은 색 주변에 있는 마름모 회색은 좀 가운데 마름모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좀 밝고 오른쪽은 어둡고 이러한 것들은 인접한 색의 휘도의 차이가 강화되어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명도색이라고 합니다. 배경색보다 좀 밝기 때문에 더 밝게 느끼고 배경색보다 마름모가 어둡기 때문에 더 어둡게 느끼도록 인간의 눈은 느끼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가운데 마름모 회색이 거의 동일하게 보여지도록 색상을 조정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왼쪽이 좀 더 어두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따라서 배경색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명도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색온도입니다. 난색과 한색, 즉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색의 감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장파장의 색만큼 장파장 의 색은 따뜻하게 느끼고 단파장의 색은 차갑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 개의 대상물을 만지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외형만큼 따뜻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쪽이 차갑고 반대로 외형만큼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색 쪽의 경우에는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 거리감인데요. 색이 다른 것만으로도 같은 거리에 놓인 대상물에서도 거리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찰자, 즉 여러분의 방향에 접근하여 보이는 색, 그러니까 가까이 보이는 색을 진출색이라고 하고 물러나 보이는 색, 즉 멀어 보이는 색을 후퇴색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진출색과 후퇴색의 색 속성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따뜻한 색이 차가운 색보다 좀 더 진출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밝은 색이 어두운 색보다 진출하고 그리고 장파장의 색이 단파장의 색보다 진출한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즉 겉보기에는 색조와 밝기가 깊게 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좀 더 가깝고 그리고 흰색이 검정색보다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암실에서, 즉 어두운 공간에서 다양한 색표를 회색의 색표와 같은 거리로 보이도록 조정시킨 실험의 예입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회색보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가까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색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두었고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멀리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색보다 가까이에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검은 배경, 즉 암실에서 실험한 결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흰색을 배경으로 한 공간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면은 붉은색 쪽보다 파란색 쪽을 좀 더 멀리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중감, 경량감이라고도 하는데요. 무게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무게라도 색이 다른 것에 의해서 겉보기 무게가 변화하는 것은 예전부터 발표가 되어 온 사실입니다. 무게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색깔의 명도, 아니면 명도가 높을수록 가볍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슬라이드는 볼링공
색상을 바꾸어 겉보기 무게와 그 결과 볼의 위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흰색과 검정에서는 검정이, 그리고 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명도가 좀 낮은 경우가 좀 더 강하게 무겁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난색과 한색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들어보지 않고 본 것만으로 무게를 판단하는 경우는 명도가 무게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고 밝은 대상물은 가볍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상물을 들어보고 무게를 판단하면 밝은 쪽이 더 무겁다고 느끼고 어, 어두운 쪽이 더 가볍다고 느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상물의 명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겉보기 무게와 실제로 들어봤을 경우의 무게 감각의 차이로 인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크기감인데요. 팽창색과 수축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모양, 크기에서도 색상에 따라서 겉보기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색은 팽창색이라고 하고 작게 보이는 색은 수축색이라고 하는데요. 겉보기 크기와 색상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밝은 색이 어두운 색보다 크게 보이고 주위의 색이 밝을수록 물체는 작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입니다. 이러한 색의 차이에 의한 겉보기의 크기가 고려되어 설계된 것이 바로 이 바둑알인데요. 하얀색이 검정색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둑알은 더 작게 설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행동 심리와 디자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행동은 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에는 강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행동을 서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이 인간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와 같이 천장이 있는 공간이라면 가끔씩 노숙자나 취객이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곳에서 노숙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였고 그 안에 돌들을 세워두어서 눕지 못하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 의자입니다. 이건 역시 눕거나 자리 차지를 방지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 있게 앉게 하기 위하여 가운데 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자의 폭을 좀 이렇게 줄여서 설계한 것입니다. 편리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장시간 책제를 방지함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으로 설계된 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본 지하철의 승강장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본에는 아직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취객이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전철이 오는 알람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뛰어나가서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열차 방면으로 배치되어 있던 의자를 90도 회전시켜서 열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 앞으로 뛰어나가도 선로 쪽으로 향하지 않게 되어서 사고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간의 디자인은 우리들의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인간의 행동에 깊게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이 인간의 행동을 서포트하는 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행동을 서포트하는 디자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보도와 도로 사이의 턱을 없애서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도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보도 블록 재질로
설계하여서 여기가 보도다라는 것을 알기 쉽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넓게 설계하였고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하철 차량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최근에는 의자 사이에도 세로형 손잡이를 설치하여 어린아이도 쉽게 잡을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윗부분에 달린 노란색 손잡이도 높이 변화를 주어서 본인의 신장에 맞는 손잡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디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인데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맨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부시게 보이거나 시야가 중심 부분만 보이는 경우, 중심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경우 등 약시자들도 이러한 보도 블록을 유도 블록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시자의 경우 휘도 대비를 통해 길을 찾기 때문에 유도 블록에는 적절한 휘도 대비를 주어서 유도 블록의 시인성을 높여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환경 심리 생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건축 환경 심리 생리 분야에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제가 참여했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연구 소개는 7가지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종료된 연구고, 그리고 혹은 논문에 게재된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확실하게 발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5번부터 7번까지는 논문 게재를 준비 중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연구로는 발기감 지표를 이용한 상업 공간의 조명 개수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선 연구 소개에 앞서 밝기와 밝기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기는 빛의 강도를 느끼는 물리적인 능력으로 밝기의 동시 대비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밝기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분들 환경심리 예시 슬라이드에서도 체험해 보셔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밝기감은 인간이 느끼는 밝기로 밝기감은 순응하고 있는 밝기와의 상대적인 감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입니다. 지금껏 밝기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조도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도나 휘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밝기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도는 보통 건축 공간에서 수평면 조도를 측정하지만 실제 우리 인간이 보고 느끼는 밝기의 범위는 이런 면직면, 즉 수직면이고 광량이나 휘도 대비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간의 밝기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광속, 그리고 공간의 밝기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밝기 변화 분포 또는 눈부심을 고려한 공간의 밝기감 지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YC와 이구치가 개발한 공간의 밝기감 평가 지표인 풀을 이용한 밝기 평가 예시를 나타냅니다. 위에 이 두 공간에서 조도는 B 공간이 이 A 공간에 비해 A 공간보다 밝은 데 비해서 실제 인간은 A를 더 밝게 느낍니다. 따라서 후를 이용하여 후는 A가 10, B는 6으로 후를 이용하여 인간이 느끼는 밝기감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후를 사용 시 소비 전력을 비교한 것입니다. 같은 밝기감의 후 값인 A 공간과 B 공간을 보면 조도와 소비 전력은 B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밝기감은 A, B 둘 다 같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낮은 A를 이용하여 설계한다면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밝기감 예측식인 파나소닉의 후 그리고 토시바 라이팅의 웨루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웨루나와 파나소닉의 후는 야간의 조명에 대한 시야 중 한정된 범위만 고려한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밝기감이라는 예측식을 제안하였는데요. 밝기감 B는 산술 평균 휘도의 3분의 1승에 비례하고 로그 휘도치의 표준 편차의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밝기의 3분의 1승에 비례, 휘도의 3분의 1승에 비례하지만 밝기의 분포가 고르지 않게 되면은 덜 밝게 느끼고 밝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되면은 좀 더 밝게 느낀다는 이론을 이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루피는 아래 사진과 같이 공간의 밝기감을 비주얼화하고 수치화하여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공간의 밝기감 예측식 1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재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다운로드를 할 수 없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루핑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하면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밝기감인지 수치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밝기감을 고려한 조명 인테리어 개수 설계 및 평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점포의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부드럽고 연속적인 빛이라는 컨셉으로 시각적 쾌적성 및 밝기감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조명 개수 계획 시 직원과 고객의 동선을 고려하였고 그리고 벽과 천장의 반사율 그리고 조도와 색온도를 고려하여 각 공간에 따른 조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밝기감과 영업감 등의 평가 그리고 물리적, 심리적 조명 환경을 측정한 후에 조명을 설계하고 조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리적 및 심리적 결과에 기반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리노베이션 전과 후의 심리적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점포의 입구의 낮과 밤 모두 입구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의 실내 공간의 낮과 밤 모두 밝기감, 물건이 잘 보이는지, 그리고 점포가 잘 보이는지, 그리고 빛 반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전부 다 개수 후 좀 더 좋은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밖에서 점포를 바라보았을 때 낮에도 밤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잘 느껴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명 개수 전보다 조명 개수 후에 휘도 그리고 SD법에 따른 밝기감, 식 1에 따른 공간의 밝기감이 향상되었고 SD 평가법과 에너지 소비량의 개수 전후 비교 결과 밝기감과 영업감 같은 심리적인 평가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사용법에 따라서 에너지 저감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심리 행동을 고려한 캡슐 호텔의 조명 환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캡슐 호텔은 좁은 객실에서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실 이용자의 독서 행동을 기반으로 한 조도와 세곤도가 심리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독서 행동으로는 앉아서 PC를 한다든지,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누워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4가지 행동을 여러 가지 조명 환경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의 결과 세곤도는 발기감, 안심감, 그리고 평온함, 쾌적감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독서 행동에 따라 발기감, 안심감, 평온함, 피로감,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레이토프는 조도와 세곤도의 변화에 따른 쾌적 감각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1941년에 발표를 하였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크루이토프의 결과를 크루이토프의 그래프에 적용하여 비교하여 고찰을 하였습니다. 크루이토프의 결과는 세곤도가 낮은 경우 낮은 조도인 것이 쾌적함이 좋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루이토프의 주장과 달리 우리의 연구 결과는 높은 세곤도, 높은 조도에서는 쾌적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캡슐 호텔과 같은 협소 공간, 즉 작은 공간에서 행동에 따라 원하는 조명의 온도와 색온도를 조절을 한다면 압박감, 답답함 같은 것을 느끼지 않고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연구 내용은 이 아래에 있는 저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기간 중 학생의 심리 변화에 따른 주택 설계의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 가장 재미있게 한 연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건축가 학생의 심리 변화에 따른 살고 싶은 주택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가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8월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한창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전면 온라인 수업을 받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1학년 학생임을 고려하여 줌을 이용한 환경, 계획, 색채, 조명 등에 관한 기초적인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설계 및 모형 만들기를 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설계와 모형이 끝난 다음에는 코로나 및 주택 설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조명의 색온도를 통해 따뜻함과 발기감을 연출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에 따라 사용하는 색온도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컬러 계획의 결과인데요. 여기서 베이스 컬러, 서브 컬러, 악센트 컬러 3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베이스 컬러는 주로 컬러 계획 시 약 60%에서 70% 정도 사용하는 색을 베이스 컬러라고 하고 서브 컬러는 한 20%에서 30% 정도 사용하는 컬러, 그리고 악센트 컬러는 5%에서 10% 정도 사용하는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 계획의 결과 베이스 컬러로 밝기를 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서브 컬러로 릴렉스함을 연출하였고 악센트 컬러로는 주로 채도가 높은 비교적 다양한 색을 이용해 포인트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외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주로 연출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학생일수록 따뜻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상황이 설계에 반영된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설계 시 심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시 이용 매체에 따른 집중력 향상, 피로감 저하를 위한 조명 환경 제한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학습 공간에서 종이 매체, 전자 매체를 사용할 때 물리량, 심리량, 생리량 이 세 가지를 전부 고려하여 직무자의 집중력, 그리고 작업 효율을 높이고 피로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명 환경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평정 척도법을 이용한 심리평가, 틀린 문자 찾기를 이용한 작업 효율 측정, 학습 공간의 조도 및 세곤도 측정, 그리고 니르스, 뇌 혈류량을 이용한 전두 전엽. 전두 전엽이라고 하면 이 앞쪽 이마를 말하는데요. 이 이마 부분에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변화량의 측정이 있습니다. 우선 심리평가로는 밝기감, 밝기의 분포, 쾌적감, 안심감, 피로감, 작업성, 집중력, 가독성, 그리고 졸림, 피로감을 7단계,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평정 척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작업 효율은 1분간 30문항의 틀린 문자 찾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회답수, 정답수, 정해율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공간의 물리량으로는 조도는 306수, 506수, 756수, 1006수, 그리고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난색, 백색, 한색의 세 가지 종류의 3000켈빈, 5000켈빈, 6500켈빈의 세 가지 종류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밝기와 색온도가 다른 총 12개의 공간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리량으로는 니르스, 즉 뇌혈류량을 측정하여 전두 전엽의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피로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뇌혈류량 측정을 위한 16개의 센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실험 부스에서 종이 매체를 이용한 작업과 전자 매체를 이용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업 시 종이 매체의 경우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자 매체도 터치 펜 기능이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작업 성적에 대한 종이와 PC를 이용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종이를 사용한 작업 시 PC를 사용한 작업 시보다 회답수가 더 많고 작업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답수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해율의 결과에서는 PC와 종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도와 색온도와 작업 성적의 관계를 통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조도와 색온도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리량을 매체, 조도, 색온도를 요인으로 한 3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입니다. 밝기감, 밝기의 균일함, 그리고 편안함, 안심감, 읽기 쉬움에서는 조도 혹은 색온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만족도, 집중도, 졸음, 피곤함에서는 매체, 조도, 색온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도와 색온도에 따른 밝기감, 쾌적함, 작업성에 따른 심리적 평가를 등고선도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색온도가 높을수록 밝게 느끼고 작업하기 쉬움에서는 높은 색온도의 756수 정도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쾌적함에 있어서는 낮은 색온도의 756수가 가장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혈류량의 변화를 1원 배치 분산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종이 매체에 비해서 PC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변화량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500룩스 조도에 비해서 1000룩스가 산소와 히모글로빈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5000 켈빈의 경우 3000 켈빈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뇌 혈류량으로만 본다면 종이 매체 500룩스 5000 켈빈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두엽 피질의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변화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림 9와 같이 각 위치 16개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증가하고 어느 부분이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조도의 경우에는 500룩스에 비해서 1000룩스가 전체적으로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조도의 경우 500룩스에 비해 1000룩스가 전체적으로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매체의 경우 종이에 비해 PC가 전체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곤도의 경우에는 5000 켈빈에 비해서 3000 켈빈의 경우가 우측 상부에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으로는 작업성의 주관적 평가에서는 5000 켈빈 혹은 6500 켈빈의 750룩스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뇌 혈류량의 결과도 함께 고려한다면 5000 켈빈의 500룩스에서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생리적 양이 최적인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5000 켈빈에서 500룩스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절 이미지를 이용한 휴게 공간의 쾌적 시환경 구축을 위한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과 접촉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심감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건축 실내 환경에 자연 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실내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절적 자연 풍경 이미지를 이용하여 휴게 공간의 쾌적한 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계절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보다 효과가 좋을 것으로 가정하여 여러 가지 인터뷰 조사 그리고 레더링 기법을 통해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색과 자연의 사물에 관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각 계절별로 4개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1:1 비교법을 이용한 결과 각 계절별로 가장 계절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는 봄은 벚꽃, 그리고 여름은 해바라기,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4개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다음번 실험에서는 이미지의 명도와 채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도와 채도를 바꾸어서 자연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명도와 채도를 바꿨습니다. 그 결과 계절감을 느끼기 쉬운 이미지의 채도와 명도는 그 각 계절에 따라 다르며 자연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4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고려한 실험 연구로 1년에 걸친 실험을 실시하였고 조만간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저널에 투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 휴게 공간의 쾌적 시환경 구축을 위한 화상 동영상을 적용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효과입니다. 실제 식물, 나무, 돌, 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필릭 디자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비용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원하는 자연 요소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비용 면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화상을 이용하면 보다 쾌적한 휴게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 요인으로는 화상인지 동영상인지, 그리고 정적인 이미지인지 동적인 이미지인지, 그리고 자연의 소리, 즉 음원의 유무, 그리고 물인지 바람인지 등을 고려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결과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러한 결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 연구 결과도 저널에 투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재가 된다면 결과를 저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상현실과 실제 사무실 공간의 쾌적성 평가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올해 7월 말에 실험이 막 끝난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어떤 연구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 같은 게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타입의 오피스가 다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션 데스크, 스테이션 워크, 스테이션 부스와 같은 작은 부스 타입의 쉐어 오피스가 일본,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색채 및 조명의 조도, 색온도, 물리적 변화에 따른 오피스 환경을 대상으로 인간의 심리적 쾌적성을 평가하고 실제 실물 대모형 공간, 그리고 가상 공간을 이용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VR을 이용한 건축 환경 심리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구 소개는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강연 내용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건축 환경은 인간의 심리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심리 및 생리 분야는 건축물의 쾌적성 및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같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인간의 심리, 생리, 행동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오늘의 강연의 목적은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낯설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환경, 심리 분야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특히 심리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이나 평소에 느끼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다른 분야보다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만 재밌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상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 주셔도 되고 나중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이 이메일로 따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